안녕하세요. 천안 알콜 아저씨예요. 오늘은 헌혈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좀 뭔가 이제 술 마시고서, 아니 술 안 마셨다고 할지라도 뭔가 사고를 치신 분들은 지금 상당수가 헌혈을 하고 있죠. 주기적으로 하고들 계시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 대한 반응은, 그러니까 이제 뭐 술 마시고서 뭔가 사고를 쳤는데 그에 대해서 헌혈을 하는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헌혈을 하면 정말로 감염이 되는 게 맞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저 범죄자가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해서 죄를 달게 받을 생각은 안 하고서 갑자기 이제 와서 뭐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뭐 헌혈을 한다느니, 그런 척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형을 하면 안 된다느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선 제 얘기가 아니라 변호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 지금이라도 헌혈을 하면서 뭔가 잘못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반성의 의미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나는 내 잘못한 것들을 다 그냥 달게 받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 둘 중에서 한 사람을 조금 감형을 시켜줄 의사가 있다면 누구를 하겠는가? 이게 뭔가를 자꾸 보이는 사람을 해주겠는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감형을 해주겠는가? 누가 봐도 이쪽으로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혈을 뭐 세 번 하면 얼만큼 감형, 이게 아니라 적어도 헌혈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그래도 감형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시니까 그 말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을 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법조인의 영역이고, 저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한 잘못은 술 마시고 한 거니까 술을 끊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의미겠죠. 그리고 그래서 금주 크레딧도 하고 있는 걸 테고.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입증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사람이 확실히 술을 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 기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인권을 무시하고서 무조건 절대로 소지품 중에 술을 갖고 있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두 군데, 한 군데는 교도소고 한 군데는 교도소와 다를 바가 없는 입원 전문 정신병원. 그 두 군데는 절대로 술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병원 어딘가 입원했을 때 거기에서 뭐 의료진이 와가지고서 뭘 과방을 뒤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신병원만큼은 뒤져요. 교도소도 마찬가지죠. 뭘 맘대로 갖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 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술을 끊는 것들을 입증하겠다고 해가지고서 그 내가 내 발로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도 하기도 전에, 아니면은 교도소나 다름이 없는 것들을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맘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서 그 입원 받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그 금주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그게 음주 범죄의 제일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자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은 당장에 사고가 있자마자 당장에 이제 술을 끊기 위한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음주 측정기 그거를 온라인으로 샀어요. 그 아마존에서 12만 얼마를 주고 샀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하면은 정확히 수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서 매일 불고서 수치 찍어가지고 사진 찍고 있고 그러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또는 단속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신 좀 차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술을 끊고서 당장 새벽 기도로 가는 거예요. 새벽 5시 새벽 기도로 가려면은 4시에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 술꾼들은 못해요. 아니 난 체력이 좋으니까 술 마셔도 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술을 조금만 마셔도 아침 되면은 술 냄새가 입에서 팍 나요. 양치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에 갈 때마다 항상 교회 앞에서 부부 나란히 서가지고서 셀카 이렇게 찍고 있고, 교회 나오게끔 뭐 이렇게. 그럼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니까 본인 생각에는 그걸 잘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거 호흡 측정기를 제대로 불었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맨날 단속할 때 보면은 경찰이 뭐 더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새벽기도 셀카를 찍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술병 나가지고서 한번 일단 억지로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잤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안 한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신빙성을 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헌혈은, 오늘 주제가 헌혈이잖아요. 헌혈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헌혈은 일단은 내가 술을 마시면은 내일 분명히, 아니 다음날도, 많이 마셨을 땐 다음날도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건 술을 마시면은 그 술이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헌혈하기 전날은 술을 못 마시죠. 조금 위험하니까 그 전날도 마시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헌혈을 한 다음에 오늘 술 마시려고? 그리고 적십자에서는 여러분들의 혈액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를 해요. 여러분 피가 뭐에 감염이 돼 있을지, 어떤 병이 있을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요. 근데 그 혈액 중에 알코올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대충 속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헌혈을 했으면은 적어도 한 2, 3일 정도까지는 술을 안 마셨다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데, 헌혈을 자주 할 수 있는 것들은 2주에 한 번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전혈 헌혈은 안 되는데 성분 헌혈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혈소판 헌혈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2주 중에 한 3일 정도는 분명히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너무 짧죠. 너무 짧긴 한데 확실하게 술을 안 마신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게 2주 중에 단 3일 정도의 술을 안 마신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적어도 큰 봉사의 의미는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변호사님들이 시키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변호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헌혈을 하시는 분들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마도. 근데 이게 의료와 관계돼서 뭔가 좀 문제는 있어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라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음주로 인해서 굉장히 내 앞으로의 인생이 굉장히 크게 바뀔 만한 큰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거겠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잘 먹지도 못해, 잠도 잘 못 자, 그렇게 빌빌거리다가 주말 되면은 봉사하러 가, 퇴근하면은 전단지 뿌리러 가지, 피켓 들고 있지. 그러니까 중장년의 육체를 가지고서 고3 때나 애들이나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힘든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걔들은 먹기라도 잘 먹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지, 잘 못 먹지, 잘 못 자지, 이 상태에서 헌혈을 2주마다 한 번씩 해. 그럼 어느 날 회사에서 픽 쓰러지기도 해요. 실제로. 또는 2주 만에 가가지고서 헌혈하러 갔는데 근데 안 뽑아줘. 선생님, 영양결핍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잘 드시고 푹 쉬세요, 이런다고요. 일단 잘 먹고 좀 억지로라도 좀 주무시고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적어도 이제 자기가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틈틈이 넣어야지. 어차피 길게 가요. 그냥 재판이 뭐 한 달 만에 툭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재판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두 번째, 옆에 저희 한의원 옆에 헌혈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오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월차를 내고 오시기도 하죠. 아니면은 주말을 이용해서 뭐 여기 온 김에 치료받고 가는 김에 이제 헌혈도 하고, 그러면은 한 번 온 김에 두 가지를 다 해가지고 양념재료를 뭐 하나씩 더 만들어 가지고서 그거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헌혈을 안 하시다 보니까, 헌혈을 해봤으면 알겠지만 헌혈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기다려야 되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의외로 헌혈을 많이 해요. 술 마시고 사고 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봉사를 했다라는 것들을 증빙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 있는다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줄 서 있어야 돼요, 거기.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둘르셔야 돼요. 예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일요일 날 오후가 제일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를 피해가지고 하세요, 헌혈을 하시더라도. 세 번째, 금주 치료를 하는 것들은 한의원은 한의원이니까 침이랑 약을 하겠죠. 한약. 양방병원은, 정신과는 양방이니까 양약이랑 주사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둘 다 찌르는 종류의 치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사 맞은 사람들은 한 이틀, 침 맞은 사람들은 3일인가 이틀인가, 뭐 부항한 사람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뭔가 찌르는 것들을 했을 때는 그 시술 종류에 따라서 앞으로 며칠 동안 헌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주 클리닉도 하고 뭐 헌혈도 하고 이러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먼저 온 다음에 헌혈하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반대로 헌혈부터 하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가운이죠, 가운. 이 양복이나 뭐 와이셔츠에도 뭐 넥타이 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혈이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저 2011년도부터 계속 금주클리닉 양형재료를 써오면서 다수의 변호사님들이 헌혈을 시키는 것들을 봐왔을 뿐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시는 의도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기분이 나는 거죠. 다만 의료인으로서 세 가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디테일한 부분을. 한 가지는 잘 드셔야 된다. 잘 쉬셔야 된다. 그래야지 길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다. 두 번째는 의외로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밀리지 않은 시간을 미리 조사하시고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가가지고서 좀 쉬어가면서 하셔라. 뭐 하고 나서 곧바로 헌혈을 하자마자 곧바로 뛰어가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금주 클리닉을 할 때는 그게 양방이 됐든 한방이 됐든 무슨 어떤 시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시술은 정해져 있으니까 할 때는 항상 헌혈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금주 치료를 받고 이게 순서다. 당일날 한꺼번에 할 때에는 그렇게 헌혈부터.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바쁘니까 뭐 할 게 많으실 테죠.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러 가시고 쉴 수 있을 때 충분히 쉬시고 드실 수 있을 때 충분히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 열심히 하세요.